자, 반갑습니다. 남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플러스 연휴네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1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계신 분 1번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말 동안에, 이번 연휴 동안에요. 대구, 부산, 광주, 서울, 오늘 서울까지 오프라인 세미나를 쭉 돌았어요. 오프라인 세미나를 쭉 돌아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모처럼 만에 이렇게 전국 순회 강연을 제가 잡아가지고 한번 돌고 나니까요. 참 힘들기도 했지만 참 좋았습니다. 모처럼 만에 광주도 한 5년 만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5년만 뭐 광주는 많이 안 오셨어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좀 한 몇십 명 정도 오셨는데 광주는 5명이 오셨더라고요. 광주는 몇 번 안 오셨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바람도 쐴 겸 해서 돌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이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은, 전부 다 궁금한 내용이 이럽니다. 아유, 원장님, 이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바닥이 얼마예요? 또는 앞으로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요. 주식 투자 계속 해도 됩니까? 현금 다 만들어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지금 방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시장이 이거 뭐 죽는 거 아니냐? 너무 이 시장이 재미없다. 그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이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험한 장은요, 없습니다. 위험한 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장인데, 그냥 어찌 보면 시장이 계속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지나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 우선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 시장은 겁날 게 없다. 에이, 맨날 겁날 게 없다면서 맨날 뭐 이 모양 이 꼬라진데. 아니 1970인데 2000에서 1970이나 1950이나 그 뭐 50포인트 30포인트 이게 뭐가 겁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지루할 뿐이다. 지루할 뿐인데 코스닥은 잘 가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이 잘 가는데 전부 다 잘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쭉쭉 놀리고 그리고 가는 게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간다고 해도 이게 다 또 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사실은 지루한 장이 아닌데, 지루할 건 아닌데,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 단타 습성에 젖어가지고 조금 소위 말해서 두세 달만 놀아버리면 아주 그냥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지루한 장이 아닙니다. 지루한 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두세 달만 놀아버리면 꼼짝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세 달만 안 가면 장은 죽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여러분께 미리 말씀해 드리지만 내년 말까지는 지금 장은요, 지금 포인트는 정말 해피한 포인트다. 주식을 사기에. 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저는 즐겁습니다. 자,
주가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주가는요, 올라갈 때 무엇을 보고 올라가느냐? 이익을 보고 올라갑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이익을 자글근자글근 씹어 먹으면서 올라가는 게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주가가 많이 가죠. 그런데요, 이익이라는 게 참 재밌어가지고, 만약에 이익이 안 좋게 나타나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죠?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익이 빵이다. 그러면 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익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건데, 이익이 별로 안 좋다 하면 쭉 떨어질 건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도 주가가 영원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가가 영원히 될 수, 이익이, 만약에 기업의 이익은 영원히 될 수 있죠. 기업의 이익이 영원히 될 수가 있는데, 기업의 이익은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영원히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쭉 떨어지면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한 부분에 탁 정지하는 지점이 있다. 즉 이익이 아무리 안 나도요, 이익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도 일정한 자리에서 딱 정지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정지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에서 정지를 할까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익을 먹고 이익으로 올라가는데, 주가가 쭉 떨어지면은 딱 아무리 이익이 나빠져도 딱 정지하는 지점이 있다. 정지하는 지점. 이 정지하는 지점이 어디 지점일까요? 정지하는 지점이. 아무도 모르십니까? 딱 정지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정지하는 지점이요, 바로 자산 지점이다. 자산에서 딱 정지를 해요. 자산에서 정지를 한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자산에서 정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PE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ER이 먼저 아시는 분 1번요. PER이 나는 먼저 안다 1번요. 모른다 2번요. PER이 뭔지 안다 1번, 모른다 2번. 처음 들어본다 2번. 안다 1번, 모른다 2번. 안다 두 분 아시고, 모른다 2번. 키보드 자판을 잘 보시면 거기 숫자 2번이 있습니다.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뭐죠? 나머지 분들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다예요. 네, 전혀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시면은, 네, 이 방에 있으실 이유가 없는데, 자, 보내드릴게요. 한 번씩 보내드릴까요? 대답을 해야지 제가 그게 맞는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PR이라는 건 안다 1번, 모른다 2번. 돈도리님과 미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고, 다른 분들요, 네, 중필이님 아시고, 모른다 2번. 네. 네. 제가 주말에 이제 이 무료 지금 세미나를,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면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이 하는 거. 근데
전혀 그냥 들어와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이 야밤에 뭐 하는 짓입니까?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쵸? 자료를 쎄 빠지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께 하나라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아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이걸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이 없어서 못 친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요, 제가 질문하면 같이 대답도 하고 이렇게 이 공개방송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니는 떠들어봐. 나는 보고 있다 갈게.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기분 좋게 같이 우리가 한 푼이라도 벌어 가려고 이 자리에 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또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제 반응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함께 하실 분들만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세 번 정도의 질문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 한 번도 안 누르시면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면은 전부 다 강퇴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시려고, 그리고 앉아서 같이 이 시간을 공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단 한 분이라도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과감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제가 차고 앉아서 저의 지식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으신 분들은 조용히 알아서, 강퇴당하면 사실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대답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미리 알아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수업에 방해가 안 돼요. 그쵸? 수업에 방해가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이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가 퍼라는 게 있고요. 자산을 나타내는 지표가 PBR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퍼라는 것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리고 PBR은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와 자산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그래서 주가는요, 올라갈 때는 무엇을 먹고 올라가냐면 이 퍼라는 영양가를 먹고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PBR에서는 일정한 PBR에서는 걸려가지고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익이라는 것은 플러스도 났다가 마이너스도 났다가 플러스로 났다가도 좋았다, 엄청나게 이렇게 굴곡이 심해요. 이게 이익이라는 게. 그런데 자산이라는 것은 전체 이 자산이라는 놈에다가 이익이 붙으면 요만큼 더 늘어나는 자산이 되고요. 손실이 나면 요만큼 빠져나가는 게 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은 이익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가 않고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살살 변해요. 살살 변합니다. 즉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서서히 변해요. 자산은 이렇게 서서히 변합니다. 이익은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이러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서서히 변해요. 자,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여요. 이익이 올라갈 때는요, 휙 올라갔다가 이익이 떨어지면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익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요. 떨어지면 떨어져요. 올라가면 올라가요.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이익이 확 떨어지면 확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결국 뭐냐면 주가는 올라갈 때는 무엇을 따라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갈 때는 바로 이익을 따라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어디서 정지를 하느냐? 이 자산선에서 정지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익이 급감한다고 해서 주가가 확 떨어질까요? 확 안 떨어질까요? 이익이 급감한다고 해서 주가가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요 자산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서서히 주가가 이 선에서 머물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이익이 이래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자산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주가는요 따라갈 때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하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방어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방어는 자산이요. 공격은 이익이다. 그럼 만약에 이 지점에 만약에 뭔가가 있다면 이 지점에 뭔가가 있다면 이익이 떨어지면 천천히 떨어지고 만약에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어떻게 가겠어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맞아요? 맞으면 이해가 되면 1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되면 이게 맞으면 1번 떨어지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이익을 따라서 쫙 올라갈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점이라면 주식을 매수할 만하다 안 하다? 매수할 만해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져 봐야 천천히 떨어질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매수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주식의 매수 타이밍은 이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잡느냐? 자산으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쯤 돼야지. 이쯤 되면 아 주식 좀 하는 사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람, 앞으로 혼자 주식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을 사람,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 이게 뭐냐면요 위에 파란색 있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퍼라고 하네. 퍼. 이익이네. 밑에 파란 진한색 PBR이네. 자산이네. 잘 보세요.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에는 주가가 이렇게 까만색이 주가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요 구간에 이익이 날 때는 주가가 펄을 따라서 행진을 하다가 이익이 딱 줄어드니까 주가는 확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멈춰요? 자산선에 부딪혀서 멈추네. 올라갈 때는 또 이익을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어디선? 자산선. 또 어디선? 자산선. 자산선은 순간적으로 깼네. 깨고 나서도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올라가네. 자산선에 들어오면 올라가네. 자산선에 들어오면 올라가네. 맞습니까? 이게 바로 PBR의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 그럼 지금 한번 보시자고. 이익과 이익의 자리와 자산의 자리가 딱 붙어 있어요? 아니면 이만큼이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딱 붙어 있네. 그렇죠? 딱 붙어 있는다는 소리는 만약에 이익이 이렇게 떨어져도 주가가 똑같이 이렇게 확 떨어질까요? 자산선은 천천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실적이 개판으로 나와도 소위 말해서 지수가 확 빠질 수 있다 없다? 확 빠질 거예요? 안 빠질까요? 예?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진다 1번, 안 빠진다 2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확 나빠지면 확 빠진다, 아니면 그래도 천천히 빠진다. 확 빠진다 1번, 안 빠진다 2번. 2번이죠.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뭘까요? 그 이야기죠. 이미 현재의 지수는 자산선에 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져도 순간적으로 빠지더라도 바로 올라간다. 세상에 걱정할 게 없네. 그렇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대신 현재의 상황을 보면 요것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 영양분이 없다. 어떤 영양분요? 이게 영양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 이래 되는 거죠. 이익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올라가는데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만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지도 않아. 1970이든 뭐. 왜? 1970이 자산 PBR, 예측치 PBR 1이거든요 197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올라가봐야 2000포인트고 왜 이 자리에서 상당 부분 기간을 보냈냐면, 이제 만약에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자산선은 천천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이 일어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갈까요? 천천히 올라갈까요? 1번, 2번.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1번 확 올라간다, 2번 천천히 올라간다. 확 올라가죠. 그죠? 올라갈 때는 무엇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익선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방어는 PBR. 즉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자, 이익이 소위 말해서 개판이 나더라도 주가는 살짝게 빠져. 근데 이익만 늘어나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럼 이익이 안 늘어나면 어떡하냐? 안 늘어나면 본전이죠. 왜? PBR이 옆으로 살 누울 거니까. 그럼 본전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안 늘어나면 본전. 이익이 확 줄어들면 천천히 떨어지고, 대신에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폭만큼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 다음에 이익이 늘어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했느냐? 4분기에는 이익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4분기에는. 근데 1분기는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4분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일회용 비용,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지만 1분기에는 바로 기저효과, 일회성 비용이 빠져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게 원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분기보다 1분기가요 더욱더 좋아요. 이익 측면으로 본다면 더욱더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1분기보다요 2분기는 어떤 상황이냐? 2분기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전부 다 상향입니다. 상향. 2분기는 실적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1분기보다 훨씬 더. 그러면 2분기에는 실적이 올라가네. 그러면 결론은 나왔어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이 기간만 지나고 나면, 요 불확실성만 제거가 되고 나면 이제 2분기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5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예. 제가 1월달부터 상고하고를 외쳤는데 상반기의 이제 끝단입니다. 5월달, 6월달 상반기의 끝단인데 5월달, 6월달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랠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코스피 지수의 랠리를 이제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분기보다 나은 2분기 실적을 앞세워서 주가가 어디 지점에서 자산 지점에서 이제 이익 지점을 따라가는 흐름들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900이 깨지네 뭐 1800까지 떨어져야 되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요 조디를 팍 쉐리 보세요. 조디를 팍 쉐리 보야 된다. 왜? 뭐 보고 그런 소리 하노? 차트상으로 보니까 뭐 500일선까지 밀릴 것이다. 뭐 볼린저 밴드를 보니까 하방 밴드를 깨고 내려갔다. 또는 뭐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선행스팬 하단부로 구름대를 통과해 나간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1900포인트가 깨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그냥 조디를 팍쉐리 보여야 돼. 왜? 그게 그 세상에 무슨 근거가 됩니까? 주가가 세상에 구름대를 통과를 해가지고 떨어진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이론이 됩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서 떨어진다는 게, 이게 주가는 가면은 뭐예요? 주가는 전부 다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건가? 그래프로 다 끝나는가? 아니죠. 기본적인 자산이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요, PBR 1 밑에서 있었던 기간은요, 6개월도 안 돼요.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그러니까, PBR 1 이하의 지점이 들어오면 G8고 논8고 주식 다 때려 넣어도 손해보는 날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생각지도 마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각지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데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수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주식에 올인하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래는 이 강의가 1시간인데 그동안 한 달 동안 한 2시간씩 했거든요. 2시간씩 했었는데 지금 전국 순회 리사이트 공연을 마치고 오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핵심적인 거 1시간만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께 재밌는 것만 좀 바로바로 하죠. 바로 실전에 도움되는 것들 또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자, 여기 있어요. 재밌는 뉴스.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많이 나와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공시를 한 이후에 20일 동안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수보다 3.8%의 초과 강세를 보였다. 이런 건 아주 재밌는 리포트입니다. 즉 뭐냐면 일반적인 종목들보다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종목들은 그 인덱스보다 평균적으로 3.8% 더 강세를 보였고, 더 재밌는 사실은 D 플러스 250일 1년이 지나가서 보니까 보통 종목보다 20% 이상 더욱더 초과 강세를 보였더라. 이런 내용이 잡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잡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공략하느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온 종목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것도 하나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사주 매입한 종목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기억을 하나 해 두셔가지고 향후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면은 그들 중에서 실적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면 사세요. 사면은 다른 종목, 엉뚱한 종목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 요즘에 ELS 낙인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ELS 낙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낙인은, ELS는 누가 발행을 한 거냐면, 증권사가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인이 나오면 얘들이 낙인 해지를 걸었던 물량들을 다 뱉어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증권사가 매도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인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신저가가 나오는 종목만 낙인이 걸린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신저가가 아니라면 낙인이 안 나와요. 낙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저가를 순간적으로 찍을 때 금융투자가 뭐냐면 증권사예요. 증권사가 매도를 빵 하면은 요거는 낙인 해지 물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낙인 해지 물량이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지점에서는요. 자, 1차 낙인, 2차 낙인까지 있었는데 떨어지는 지점에서는 일단 무조건 매수하세요. 낙인 해지 물량이 터져 나올 때는 일단 매수다. 일단 매수. 왜냐면 가만히 보시면 이 낙인 가격으로 추정되는 이런 가격 부근에 오면은요. 이런 가격 부근에 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고 왜? 좀 있으면 금융투자 증권사가 낙인 물량을 던질 거니까 그 낙인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낙인 물량이 빡 나오면 그때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충격 파동이 나온다. 이 충격 파동을 기다려서 먹는 놈들이 바로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낙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삼성중공업 잠깐만요. 펜에 대해서 옵션 화살표 펜 색깔을 좀 진하게 할 수가 없나? 네. 그래서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낙인 물량이 터져 나올 때는 기다렸다가 낙인 물량이 금융투자가 즉 증권사가 매도 빵 했으면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 네, 매수한다.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GS, 삼성중공업들이 낙인 부담이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OCI, 두산인프라코어는 만기 부담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가만히 보면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은 무슨 부담이 있다? 낙인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낙인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낙인이 나오면 누가 던진다고요? 누가 매도한다 그랬어요? 낙인 물량은 누가 매도한다? 증권사라 그랬어요. 금융투자가 증권사니까 증권사가 라고 그랬는데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에 빨간색 있죠. 위에 빨간색이 이게 뭐냐면 증권사예요. 이게 위에 빨간색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지금 팔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팔고 있습니까? 사고 있습니까? 팔고 있네요. 그죠?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내리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현대중공업 주가가요 내리 그냥 고꾸라졌어요. 고꾸라졌어요. 그런데 증권사가 사고 있습니까? 팔고 있습니까? 증권사가 사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사고 있네.
신기한 거는요. 자, 주가가 떨어지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원래?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죠. 웬걸? 여기를 보시면,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네. 하하.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누가 사고 있네? 증권사가 사고 있다. 증권사가. 즉 이렇게 급격히 산다는 것은 낙인 부담이 있다 없다. 낙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담이 있다 1번, 낙인 부담이 없다 2번. 증권사는 낙인 부담이 있다 1번, 낙인 부담이 없다. 자기들이 낙인을 빵 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사겠어요? 자기들이 낙인 걸려가지고 대규모 물량을 터뜨릴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없다. 없다. 낙인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해드리면 지금 시장은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느냐. 시장을 바라보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증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무엇을 사느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셔야 됩니다. 즉 시장에서 지수를 이렇게 팔아대고 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여기서 보면 얘들이 참 잘해요. 지수가 딱 일정한 자리가 딱 오니까요. 얘들이 다시 쭉 팝니다. 그러다 탁 떨어지니까요. 안 팔고 조용히 구경하고 있어요. 안 팔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즉 지금은 추가적인 매도가 안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을 그냥 끄집어 당기고 있고 또 하나 볼까요? 자, 삼성중공업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성중공업도 사고 있다 팔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사고 있다. 기관들 외국인들 다 떠나는데 금융투자 즉 증권사는 사고 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근데 이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제가 오늘 오프라인 강연 때도 그렇고 이번 전국 대구, 부산, 광주, 서울 오늘까지 서울까지 강의를 해도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할애를 해가지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야 되는 종목이다. 반드시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꼭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 다음 주가 되었던 그러면 오프라인 세미나가 되었던 오프라인 세미나에도 오시면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하고 지금 연휴 동안 계속 방송에 나갔던 대박 플러스 보신 분 1번 부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부터 금, 토, 일, 월, 화 오늘까지 제가 출연한 대박 플러스 보신 분 1번이요. 돈도령님 보셨고요. 자, 보신 분 1번, 못 봤다 2번. 못 봤다 2번. 나는 봤다 1번, 못 봤다 2번. 못 보셨군요. 이번에 제가 강의한 거를 못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자, 보신 분이 이제 돈도령님이 보셨는데, 이번에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면 있죠. 유튜브 들어가서, 남원의 워렌 버핏, 아니,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네요.
그래가지고 꼭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왜 서울 반도체는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치고 이렇게 떨어지고 증권사가 이렇게 팔았느냐. 여기 반해서 똑같은 LED인데 루멘스는 왜 주가가 고점에서 안 흔들리느냐. 증권사의 매도는 상당히 일찍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도 지금 매도가 더 추가적으로 안 나오느냐. 왜 똑같은 종목인데 똑같은 LED 업황인데 LED 업황의 대장주는 루멘스예요, 서울반도체예요. 네? 서울반도체가 대장주입니까? 루멘스가 대장주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서울반도체가 대장주죠.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2조 3천억이고 루멘스는 시가총액이 6,400억입니다. 서울반도체가 훨씬 더 대장주인데 대장주가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고 이등주가 이렇게 탄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자기들의 종목, 본인의 종목이 어디 자리에 가 있는가 이거를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보기로 보셔야 되고, 제가 짧게만 요점만 말씀해 드리면, 자, 이런 부분이다.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익의 정체보다 매출의 정체가 더 무섭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은 이익이 많이 안 늘어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영업이익, 순이익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출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매출이 중요하다. 매출. 순간적인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와 동시에 이익의 흐름과 매출의 흐름, 플로우 개념으로는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요, 여기를 보세요. 이 끝단에서 이 빨간색 기둥이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제일 끝, 한 개가 1분기예요. 한 분기입니다. 제일 끝에 매출액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매출액이 떨어지죠? 그죠? 매출액이. 그러면은요, 이익이 이만큼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말짱 소용없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를 보시면, 분명히 이때의 지금 매출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이익에 지금은 반토막밖에 안 돼. 저때 1000억 정도의 이익을 냈는데 지금은 300억, 600억 이래내고 있거든요. 이익이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희한하네. 매출이 지난번 고점만큼이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반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매출액이 줄어버리면, 즉 이익의 탄력도가 예전만 못하다 소리거든. 이때보다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들면 이익은 급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어야 돼요. 전부 다 LED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거기에 전부 다 말려 들어가 있는 거지. 실체를 봐야죠. 실체. LED 산업이 아니라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의 실체를 봤어야지. 실체를 딱 보니까 어라? 매출액이 감소가 되네. 그런데 이익도 지난번 매출액 나왔을 때 이익보다 반밖에 안 되네. 그런데 매출액이 줄어? 그러면 이익은 급감할 가능성이 있네. 주식을 뭐 해야 되겠다?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언제 매도? 이게 뭐냐면 4분기거든. 4분기. 작년 13년 4분기거든요. 13년 4분기 실적 데이터가 잡힐 때 무조건 매도. 언제 매도? 늦어도 4월달에는 매도를 했어야 되죠. 지난달에. 지난달에 매도를 안 하게 되면, 예? 최소한 지난달에 잽싸게 기관들은요, 미리 봐세요. 눈치를 딱 채고 여기서부터 팔아나가죠. 기관 외국인들은 전부 다 5만원 딱 오니까 눈치 딱 채고 이때부터 다 팔아나갔어요. 근데 뭐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이나 뭐 예? 서울 반도체가 LED의 대장주니까 계속 들고 가라 10만원 간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소리 그런 소리 다 말려가지고 서울 반도체도 5만원에 냅다 샀네. 또 산 사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네. 근본적으로 이런 거 하나를 체크를 하지 않고 투자한 결과예요. 투자한 결과. 정말 홍다인지 청다인지도 모르는 거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대기 바쁘다 누가 사라고 하면 방송에서 사람 막 산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종목들. 그거요. 추천 많이 하잖아요. 뭐 하이닉스 추천하고 뭐도 추천하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TV에 나 추천하는 거요. 요걸 아셔야 돼. 방송용이라는 거예요. 방송용. 제가 하루에 종목을 방송을 위해서 찍어내야 되는 종목이 2종목에서 3종목이에요. 예. 아니 매일같이 2종목이 3종목 찍어내면 이게 종목이 예? 최고의 종목이 어느 종목인지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어요? 몰라요. 저만 이럴까요? TV 지금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의 종목은요 방송용 아니면 사기꾼용이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사기꾼용이라는 것은 방송용으로 하는 거 아니면 사기꾼용은요 지가 사놓고 올려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밖에 없어.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삼성전자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삼성전자가 사기꾼용이 되겠어요? 삼성전자 내가 사놓고 삼성전자 추천한다고 삼성전자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잡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추천하는 놈들은 수상한 놈들이야. 그게 바로 저 누구예요? 한경의 누구? 전태룡인가? 머식인가? 뭐 그래 했던 거 그래가지고 구속된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이름 모르겠지만 이거 자기가 사놓고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놈들이 있다.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그걸만 해가지고 수익을 내기라는 게 딱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잘 타야 된다. 방송용 종목을 잘 타든지 아니면 사기꾼용에서 당하는 수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종목을 추천하냐면 중대형주를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다 알아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형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그렇게 많은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하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중대형주를 하는 이유가.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가 20년이고요. 제가 중앙증권연구원이라는 회사를 차린 지가 15년째 되더라고요. 2000년에 차렸으니까. 근데 과거에 장기 투자라는 것은 장기 투자 앤드 가치 투자. 우리나라 시장의 PBR이 1이다. 그런데 A 종목의 PBR이 0.5라면 1번 저평가다. 2번 고평가다. 우리나라 시장의 PBR이 1인데
A 종목의 PBR이 0.5라면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얼마나 이거 아시는지 한번 볼게요. 싼 상태다, 고평가 상태다. 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저평가다, 고평가다. 3번 모르겠다. 3번 모르겠다. 뭐 틀려도 되고 맞아도 되고 이거는 중요한,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맞춰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1번이 맞네요. 1번이, 그죠?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저평가다.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종목을 장기 투자해라. 그쵸? 그러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자, 피터 린치, 필립 피셔 같은 사람은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사가지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유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다. 아, 이게 바로 장기 앤드 가치 투자의 아주 바이블 같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오늘 제목이 장투만이 살 길이라고 계셔요. 자리에 계십니까? 장투만이 살 길님. 자리에 계시면 1번요. 자리에 계시면 1번요. 장투만이 살릴님. 자리에 계시면 1번. 화장실 가셨나 보네. 예. 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장기 투자는요, 절대 할 수 없다. 뭐냐면, 사기야. 사기다. 제가 요거를 갖다가, 제가 주식 투자를 20년 동안 했었는데, 전문가 생활을 15년째인데, 제가 요거를 깨달은 지가 1년도 안 돼요. 참, 어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은, 한 20년을 해야 전문가 소리 듣는다고 해가지고, 19년 동안 저도 헤맸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요, 저 19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도,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어. 물론요, 15년 동안의 회원 관리를 하면서 대박 종목도 많이 져봤고, 그런데 대박 종목만 줬을까요, 제가? 네. 쪽박 종목도 많이 줬다. 대박도 나고, 쪽박도 나고,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왜 그 종목이 대박이 났는지, 왜 그 종목이 쪽박이 났는지, 그 근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이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음 분기에 적자 난다, 1번. 적자 안 난다, 2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적자가 난다, 1번. 적자가 안 난다, 2번. 2분기 실적에 적자가 난다, 1번. 적자 안 난다, 2번. 돈도령님,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 적자가 난다, 3번은 알 수 없다. 다음 분기. 그것도 모르면 곤란해요. 2분기 삼성전자가 적자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 1번, 안 난다, 2번. 야, 요거 난다, 이라 보면 심각하다, 심각해. 예? 삼성전자 다음 분기에 적자 난다, 이래 보면 그냥 답 없는데. 아무리 예측을 못해도 그렇지. 다음 분기에는요, 절대 적자 안 나요. 예? 아니, 10조, 8조니, 7조니 이러고 있는데, 다음 분기에 어떻게 적자가 나겠습니까? 적자 안 나요. 아하, 이거 참 골치 아프네. 너무 모르시는데. 자,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에 적자가 안 날 거라는 거는 99.9%의 확률로 적자가 안 나요.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세미나를 하면 꼭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탁 와가지고 세미나 다 끝나면 와가지고, 남원장님, 제가 주식 투자를 참 오래가 돈을 다 깨모가지고, 돈 다 깨모으니까 회원가입 할 돈도 없습니다. 네, 참, 그래서 사람 한 명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그냥, 뭐, 급등주는 말고요. 저는 뭐 주식 꼴보기도 싫고 하니까, 어떤 종목 탁 하나 사가지고, 뭐 한 몇 년 탁 묻어두면, 진짜 뭐 몇백씩 갈 수 있는 종목 있으면, 그런 종목 한 종목만 추천해 주세요.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꼭 한 명씩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요, 작년까지 주식 투자를 19년 동안 하면서, 전문가 생활을 15년 동안 하면서 작년까지 어떻게 했냐면, LG전자 같은 종목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 그냥 뭐 한 5년 동안 또 묻어놨다가, 끄집어내면은, 뭐 한 50만원 정도 뭐 5년 안에 한번 뭐 최소한 2, 30만원, 한 50만원도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장기 투자해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에 저는 완전히 변화가 됐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투자라 변화하고 나서 지금 이제 주식이 보입니다. 주가가 다 보여요. 눈에 싹 다 보여요. 지금 입장에서 작년에 그런 얘기 했던 걸 보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 제가 작년에 어떤 종목 사가지고 한 3년 가져가세요. 아주 좋을 것이다.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은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야, 나는 진짜 그때 개뿔도 모르는 인간이었구나. 주식에서 조금 일반 완전 개미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의 아마추어 개미 정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왜 5년씩 3년씩 장기로 묻어두는 게 안 되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는요, 절대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5년 뒤에 삼성전자가 적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적자가 난다 1번, 안 난다 2번, 모르겠다 3번. 5년 뒤에 삼성전자가 적자가 난다 1번, 안 난다 2번, 모르겠다 3번. 예. 박준성님, 미래님, 돈도래님, 열공님, 저하고 똑같습니다. 뭐예요? 모르겠다다, 모르겠다. 그거를 모르는데 언제 우리가 5년짜리를 생각을 해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할 수 있었냐고. 제가 정말 쪽팔렸습니다. 이거를 알고 느끼고 나서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 5년 뒤에는 모르는데 무슨 5년을 가져가. 자, 또 여쭤볼게요. 1년 뒤에요. 1년 뒤에도 LED는 분명히 LED 산업은 화랑일 겁니다. LED 산업은 화랑인데 1년 뒤에도 루멘스가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가 명확히 어느 정도 잡히십니까? 분명히 LED 산업은 1년 뒤에도 화랑일 거라고. 왜? 계속 LED로 바뀌어가니까. 그런데 루멘스라는 기업은 과연 1년 뒤에 흑자가 계속될까?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몰라. 그죠? 2년 뒤에 몰라. 1년 뒤에 몰라. 모르면 어떻게 그때까지 들고 가려고요?
모르는데. 개뿔도 모르는데 나는 가면 2년 가져갈까? 3년 가져갈까? 앞으로 뭐 전망이 이래 좋다던데 전망 좋은 거를 다 맞췄으면 경제 위기가 세상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전망 다 맞췄으면은 주가를 갖다 미리 사가지고 돈 못 번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뭐예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없다. 택도 아닌 소리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필리피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940년대에 코카콜라 주식을 사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주식은 영원히 매도 타이밍이 없다 그랬어요. 멋진 이야기다 진짜. 좋은 주식은 영원히 매도 타이밍이 없다. 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멋진 소리네. 좋은 주식은 오직 매수 타이밍만 존재하지 매도 타이밍은 없다. 이때 40년대 코카콜라 사가지고 이 사람이 2003년에 죽었는데 3년에 죽을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장기 투자자네. 맞아요. 정말 장기 투자를 했어. 그런데 이 장기 투자가 과연, 저는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하고 책을 막 볼 때요, 이게 이런 케이스들이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워렌 버핏이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줄 알았다. 작년까지도 작년 하반기가 되기 전까지도 주식 투자 19년 하도록, 전문가 14년 하도록 장기 투자를 해서 들고 있어서 수익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1년 전에 알았습니다. 1년 전에 19년째, 주식 투자 19년째 될 때 알아가지고요, 그 비밀을 깨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해 1월부터 완전히 정립을 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왜 60년 이상을 들고 있다가 아직도 들고 이제 죽을 때까지 들고 갔을까? 왜 이 사람들 장기 투자에서 성공했을까? 보세요. 장기 투자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기에 장기 투자 된 것이다. 이 말을 제가 머리에 담고 제가 가슴에 느껴진고 깨닫고 한 게 1년이 안 됐어요. 19년을 위에 장기 투자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성공했기에 장기 투자된 것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쳤습니다. 자, 장기 투자의 비밀 공개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비밀 공개할게요. A라는 주식을 딱 보니까 이번 1분기에 이 주식은요 15,000원 정도가 돼야 되는 종목입니다. 15,000원 정도가 돼야 되는, 15,000원이 즉 적정 주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 하냐면 10,000원을 하고 있네. 싸요 안 싸요? 이러면 매수한다 안 한다? 매수해요 안 해요? 15,000원이 적정한 가격인데 지금 주가가 10,000원 한답니다. 사요 안 사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산다 1번 안 산다 2번. 산다 1번 안 산다 2번. 당연히 사죠. 싸니까. 이때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한 분기가 더 지나가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정한 가격이 16,000원이 된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2,000원이 됐어요. 자, 몇 프로 올랐네? 20% 올랐네? 주식을 사가지고 20% 올랐어요. 자, 이때 이제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야 된다? 안 팔아도 된다? 판다 1번, 안 판다 2번. 판다 1번, 안 판다 2번. 안 판다 2번. 왜? 아직도 4,000원 싸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볼게요.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적정 가치가 15,000원으로 다시 됐어요. 그런데 주가가요, 12,000원에서 13,000원이 됐습니다. 자, 적정 가치가 떨어졌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는 대략 올라가 버렸네. 이래가지고 30%가 또 올라온 상태네. 판다 1번, 안 판다 2번. 판다 1번, 안 판다 2번. 아쉽게도요, 안 판다. 안 판다. 왜? 아직도 저평가야.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 분기 되니까 실적이 또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14,000원이 됐어요. 주가가 14,000원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팔까요? 안 팔까요? 판다 1번, 안 판다 2번. 판다 1번, 안 판다 2번. 당연하게 팔겠죠. 당연하게 팝니다. 그쵸? 왜? 이제 적정가까지 올라왔으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이 지점에도 실적이 다시 개선이 되면서 16,000원이 된 거예요. 적정한 가격이. 주가가 더 올라가 14,000원이 됐어요. 14,000원 딱 됐는데 적정한 가치가 이 지점에 보니까 16,000원이 적정한 가격이야. 팔아요, 안 팔아요? 판다 1번, 안 판다 2번. 판다 1번, 안 판다 2번. 안 팔겠죠. 왜? 아직도 저평가니까 보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즉 뭐냐면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 지금은 15,000원의 적정가인 종목을 만원에 사서 그 다음에는 적정가가 16,000원인데 12,000원이니까 아직도 저평가야. 그래서 보유하고 15,000원이 적정가인데 13,000원이니까 아직도 저평가네. 보유하고 16,000원인데 14,000원이니까 아직도 저평가니까 보유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이 연속적으로 계속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가 되는 것이다. 말뜻을 잘 들으세요. 내가 장기 투자에 의지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난 이거 종목을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된 것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위의 종목을 애초에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니야. 지금의 이번 분기 내의 적정한 가치보다 싸니까 샀을 뿐이고 그 다음 분기에도 계속 쌌으니까 들고 갔을 뿐이고 나중에 비싸지는 즉 이게 17,000원으로 실적이 좋아졌지만 주가가 17,000원으로 올라갔으면 이 지점에는 뭐하는 매도한다. 그래서 매도
장기간의 보유에서 매도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된 것이다. 왜? 지속적인 성공이 계속 뒷받침됐기 때문에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된 것이에요. 즉, 위에 장기 투자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다? 장기 투자가 된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 투자해가지고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대박이 나고 싶은데 가장 지금 이야기했던 거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바로 요 15,000원인지 16,000원인지 15,000원인지 16,000원인지 17,000원인지 바로 이 뭐예요?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모르면 지금 내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사든 13,000원에 사든 14,000원인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필립 피셔나, 그래서 워렌 버핏도 전부 다 어떤 거, 저 적정 주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요즘에 필립 피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제일 뜨고 있는 에드워드 다모다란 이런 사람도 주구장창 저 주가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좋은가. 워렌 버핏 스승의 벤자민 그레이엄도 적정 주가가 얼마. 요 사람들이 왜 이 가격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벤자민 그레이엄의 적정 주가 방법, 구하는 방법 제가 다 또 공부해가지고 알고요. 워렌 버핏이 하는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도 다 연구해서 알고요. 필립 피셔도 공부해서 알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사람이죠. 다모다란 이 사람, 성장주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론을 다 가져가지고 공부를 새가 만발이 빠지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저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결과는 아주 좋았다 1번, 안 좋았다 2번.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런 적정 주가들, 저 사람들의 아주 좋았다 1번, 안 좋았다 2번. 저런 적정 주가를 통해서 해보니까 저도 당연히 1번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와, 이래서요, 사람은 미쳐버리겠다니까. 이게 제가 여러한 앞에의 내용들을 깨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모든 기법들 다 동원해가지고요, 작년 하반기에 딱 했는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참혹했어요. 와, 이 도대체 이게 뭘까? 왜 그러냐면 그거를요, 올해 1월 달에 알았어요. 1월 달에 알아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1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도요, 저는 말씀해 드릴게요. 앞으로의 저희 추천 종목도 영원히 손절가가 없다. 아니지. 영원히 손절가는 있겠네.
왜? 적정가치가 계속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절될 수가 있겠네. 저는요, 100점 100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테스트 과정을 지금 끊임없이 거쳤고, 최근에 다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게 틀렸을까라고 제가 6개월 동안 헤딩을 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의 투자는 정말로 어디에만 핵심이 들어가 있었냐면 내재 가치, 즉 재무 분석만을 전부 다 때려 넣었다. 근데 이 재무 분석 내재 가치만으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3년에서 5년 보유해야 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돼야 안 돼요. 여러 사람들은 샀다 하면은요, 무신장 그냥 가져가요. 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적정 가치를 뽑아냅니다. 100만원이 적정 가치면, 이 사람들은요, 30만원, 이런 가격 아니면 안 사버려요. 이런 것들만 잡으러 가가지고, 요거 올라올 때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원이 내리 있다가 뭐 몇 년은 30만원 갖고 있다가 쭉 올라가 100만원 올라가요. 그러면 얘들은 먹고 나온 거 성공한 거예요. 얘들은 3년 동안 보유해가지고요. 3년 보유해가지고 30% 수익 나면은 대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3년 동안 보유해가지고 30% 수익 날라고 재무 분석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슈거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30% 할 것 같으면 뭐 말은 생각으로는 그래. 생각으로는 그래 뭐 3년에 30% 그것도 나쁘지 않네. 은행에서는 그것도 안 될 건데. 그런데 막상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3년에 30% 같으면 미쳤다고 주식합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소위 말해서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게 정말 잘 맞고 좋은 투자지만 나로서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는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한 가치 투자는 깡통이다. 참혹한 결과를 안겨준다. 맨날 본전이야. 맨날 본전. 3년에 30% 보는 게임이 된다. 아하, 이거다. 뭐를 나는 빠뜨리고 있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내가 빠뜨렸을까? 자, 여기서 어떤 게 탄생을 하느냐? 이게 탄생합니다. 저 이론이 정립이 되는데, 주가는 결국 보니까 저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내재 가치라는 것을 찾으러 다녔다. 그런데 이 가치가 모든 가치인 줄 알았지만 또 하나의 가치가 필요하다. 이 가치가 있어야지만 주가는 정당화가 되는 거다. 왜냐면 시장의 PBR이 1인데 A라는 종목의 PBR이 0.5야. 분명히 저평가야. 그쵸? 저평가라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적정가가 15,000원인데 만원이다. 그럼 보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적정 주가를 지금 이렇게 어디 갔나? 네. 적정 주가라는 게 아까 뭐 내재 가치에 보니까 이게 15,000원이다.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5,000원이야. 왜 이리 싸지 하고 샀는데 요 놈은 희한하게 평생 가도 5,000원이야. PBR이 1인데 시장이 0.5라서 저평가로 샀는데 이거는요 내년이 되어도 0.5, 그 다음에도 0.5, 그 다음에도 0.5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드디어 나왔어요. 뭘까요? 주가는요 내재 가치만으로 적정 주가는 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재 가치만으로 적정주가를 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냐?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굉장히 비논리적인, 논리는 더 좋습니다. 논리는 좋죠. 그런데 너무나 비현실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된다. 그 가치가 바로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대한 시장의 인정 가치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된 상태에서 뭐가 나온다? 진정한 적정 주가가 나온다. 이것을 주식투자 20년째 제가 증권투자연구원을 차린 지 15년째인 올해 1월 달에 알았습니다. 야, 참 정말 힘든 여정을. 이제 여러분들은요, 저 만나가지고 오늘 지금 1시간 20분 동안 이야기 듣고요, 요 개념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는데요, 19년을 했습니다. 19년. 그래서 여기로부터 산정된 적정 주가를 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로부터 산정된 그 적정 주가를 구해 나간, 그러고 나서는요, 저는 아주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돈도령님, 몽브랑님, 미래님, 박준성님, 신보리님, 일공님, 그리고 용감초님, 포르테님, 그리고 하얀나비님, 다음에 학적 불고입니까? 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지금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차트상으로는 올라가 있고 떨어져 있고 이런 거는 잘 아실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얼마가 적정 주가인데 지금 얼마에 투자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단 한 명도 모른 채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제가 이번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돌아가면서 세미나에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적정 주가가 얼마인데 지금 얼마 정도의 고평가, 정확한 금액을 10원짜리까지 할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고 투자를 하냐? 단 한 명도 몰라. 단 한 명도. 그래서 제가 이 적정 주가를 제가 종합하고 다 종합해가지고 찾아낸 법을 교육을 했어요. 1시간 11만원으로 제가 교육을 학생을 받으니까 대구에서 2명, 서울에서 3명 교육 신청하더라. 제가요, 때리치아뿌라고 그랬어요. 때리치아뿌. 이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들을 더 놔봐야지 개념을 잡고 있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100만원을 주고도 저는 바로 들을 건데, 이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한계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설사 내가 남원장한테 적정주가 강의 들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뭐 개판이나 아무 필요도 없는 거래 할지라도 나는 쏘가도 11만원 낸다. 1시간이랑.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이게 장기투자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11만원을 그냥 버리더라도, 아무 쓸모없는 내용을 1시간 동안 앉아가 시간을 내고 버리더라도 내 같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60명씩 와가지고 2명 신청한다. 2명. 참, 제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네, 기가 차요. 그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의 현실이다. 아직도 멀었다. 저는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전부 다 주식으로 한참 더 터져라. 한참 더 터져봐라. 왜? 그대들이 선택한 길이다. 예.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에 짧은 1시간과 순간에 그 11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찬스를 설사 그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일지라도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저 같으면 버리더라도 갑니다. 버리더라도 50만원을 하더라도 버리더라도 간다. 내가 단 1000만원만 투자를 하고 있어도 100만원은 내고 나는 사기를 당했다 생각해서라도 나는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60명 중에 2명이라 이야 놀랍더라고. 놀랍더.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다. 제가 그래서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 교육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준비해 가지고 오프라인 시간이 없으신 분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적정 주가가 나온다. 요거를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저의 뭐냐면 밸류 밴드입니다. 저는 밸류 밴드 가지고요, 밸류 밴드 가지고 단 한 종목도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은 매수가보다 떨어진 종목도 있고 매수가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보십시오. 누가 이기는지,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다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들은 한 개씩 나중에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결과는요 아주 천천히 나타나서 여러분들은 인지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볼게요. 1월달에 추천한 S1이 76,000원에 뭐 주식 승천에 추천한, 주식 승천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고 있어요. 이날, 자, 1월 14일날 7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적정 주가의 최대 목표가가 얼마 찍힙니까? 88,000원 정도 찍히는 거 보이세요? 이 밴드의 최상단이 얼마 찍힌 88,000원, 89,000원 찍히는 거 보이세요? 예. 얘는 무조건 1번 아니요 2번입니다. 보이시죠? 이러고 나서 주식 승천이 사라졌죠. 투명시로 바뀌었죠. 그쵸? 그래가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는 몰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꺾였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 찍혔어요? 89,000원 찍히는 거 봤습니까? 보입니까? 3월 31일 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밌는 사실은요, 신고가의 목표가를 알 수 있다, 없다? 신고가의 목표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1번. 모른다, 2번. 신고가 나는 종목. 신고가 나는 종목의 목표가를 알 수 있어요? 목표가를? 차트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뭐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를 알면 이 목표가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밸류밴드의 강력한 힘입니다. 또 볼까요? 2월달에 자 보시면 2월 6일입니다. 현대하이스코 대박 플러스 시간 통해 추천했는데 요 밴드의 각도를 보세요. 밴드 각도가 세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요 정도 각도에서
요 정도 각도로 세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요거 42,000원에 매수 추천하고 1차 목표가 52,000원, 1차 52,000원, 2차 64,000원입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자, 보시. 현대 하이스쿨, 자, 보자. 42,000원에 추천해서, 42,000원에 추천해서, 1차 52,000원, 2차 64,000원입니다. 지금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안 진행형? 지금 보시면, 많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지수 대비 강해요? 안 강해요? 확 미끄러졌어요? 안, 지수 대비 강합니까? 약합니까? 훨씬 더 강하죠? 맞습니까? 이런 투자가 지금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재 가치를 기반을 두고 시장 인정 가치를 넣었을 때 찾아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또 가요. 2월 11일 날 도레이 케미칼, 운진 케미칼입니다. 옛날. 네. 1,500원, 1,200원의 매수, 대박 플러스 시간이죠. 목표가 14,500원. 볼까요? 도레이 케미칼 1,200원 매수, 목표가 14,500원. 목표가. 자, 여기까지 딱 왔죠? 요거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딱 사자마자 바로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거는요, 사실은 제가 잘 맞춘 게 아니라, 저는 이만큼 올라갈 줄은 알았어요. 올라가는데, 저의 모든 추천 종목은, 추천 종목의 예상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예상 기간이었는데, 웬걸 한 달 만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랬을 때는 매도해요, 안 해요? 적정가 올라왔으니까 매도입니까? 아닙니까? 최대 목표가 올라왔으면 매도입니까? 아닙니까? 자, 보세요. 최대 목표가가 이 가격에 한 달 만에 올라왔네. 매도해요? 아니에요? 무조건 매도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매도하지? 이 가격에서 왜 매도하지? 왜냐면 이 가격까지가 적정 밸류에이션 가격이거든. 그래서 매도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CJENM 역시 요것도요. 지금 주식 신청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주식 신청 막판에 올해 1월달부터 제가 주식 신청을 통해서 추천한 종목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요, 2월 24일날 36,900원 주식 신청 36,900원. 자, 최대 목표가 얼마 나와요? 51,000원에서 52,000원 나오죠? 여기서 매수했죠? 36,900원에서 매수해서 최대 목표가 51,000원, 52,000원 나오죠? 한번 볼까요? (2월달에) 36,900원 여기네요. 36,900원 볼까요? 36,900원 여기네. 2월달에 그렇죠? 최대 목표가 51,000원. 보여요? 안 보여요? 매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매도 한다? 안 한다? 매도. 더 이상 가도요. 더 이상 가도 한번 보세요. 더 이상 가도 가치를 넘어섰다. 더 이상 넘어가면 무슨 평가?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요거를 넘어가면 그 위에서는 뭐예요? 완벽한 고평가 맞아요? 완벽한 고평가다 맞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다 사라졌다. 인터넷이 끊겼나 보다. 맞다 1번. 맞죠. 저 이상은 물론 요 이상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가치보다 주가가 가치의 밴드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넘어간다.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여기 보시면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가면 뭐 하냐고. 넘어가봐야 다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적정한 밸류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선의 머리와 고리는 남 주는 거야, 남. 우리는 몸통 안에만 보면 돼요, 몸통. 그래서요, 저기에 매도가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기준이 평균적으로 기준을 3달로 생각을 했어요. 빨리 나오는 놈은 한 달 만에 나오고, 늦게 나오는 놈은 한 5달 정도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나오는 놈도 있고, 늦게 나오는 놈도 있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종목에 저의 밸류밴드와 저의 가치 적정 주가의 이론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의 목표가가 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투맨쇼를 하고 있는데, 투맨쇼의 쌍용차를 보면, 여기서 우리 8,300원에 매수했죠. 1차 목표가가 얼마 나옵니까? 자, 11,500원 나오고요. 최종 목표가가 14,000원 정도 나와요. 11,500원과 14,500원, 14,000원. 자, 봅시다. (11,500원과) 14,500원. 저는요, 여기가 최대 목표가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잘 보시면은, 희한하게 이 가격에서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거 안 보이십니까? 희한하게 1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쭉 미끄러지죠. 맞아요. 이 가격에서 왜 미끄러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요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앞에 이게 뭐 저항대가 있어요? 매물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가격에서 떨어질까? 왜 이 가격에서? 왜 이 가격에서? 여기 나오잖아. 왜 이 가격인가? 나오잖아요. 이 가격이거든. 이 밴드의 가격이거든. 이 밴드는 뭐로부터? 바로 내재 가치로부터 나온 가격이거든. 이렇게 주가는 결국엔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 두 개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목표가와 저항 가격이 진짜 저항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우리 회원들의 집중 종목인 로엔 13,000원에 9월달에 13,000원에 매수를 해서 최대 목표가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보시면은요, 단계별로 다 조정을 받아. 선마다 여기서 매도합니다. 23,000원에 매도하는데 주가가 지금 더 가 있어요. 볼래요? 로엔 보시면 자, 13,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우리는 23,000원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80% 수익 났습니다. 80%. 근데 지금 더 가요, 안 가요? 더 가죠? 더 가죠? 이 구간은 무슨 구간? 우리는 몸통 다 먹었습니다. 대가리와 꼬리는 떼준다 그랬죠? 이거 지금 무슨 구간? 오버슈팅 구간. 마이무라! 우리 뭐 13,000원 사가지고 23,000원에 팔았으면 되지. 너무 뭐 하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드디어 그 길을 찾은 투자입니다. 저의 신가치 투자입니다. 신가치 투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도 100점. 현재 제가 대박 플러스든 투맨쇼든 추천한 종목들 마이너스들 다 있죠. 마이너스들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전부 다 버릴 만한 종목을 막 방송용이라고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들 종목들도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제가 얘기했죠. 평균 3개월, 빠르면 1개월, 늦으면 5개월. 여기 안에서 다 적정한 적정한 밸류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근데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자, 끝으로 여러분께 관심 종목 3종목 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시는 공개 추천주 대박 플랫을 추천했던 S&T 모티브 밸류밴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28,000원 1차 51,000원, 현대제철 68,000원 1차 86,000원, 그리고 마지막 삼성엔지니어링 8만원 1차 10만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2의 로엔 승부주는 따로 한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회원들에게 들어갈 종목이고요. 끝으로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자하고 ARS로 3개월 165만원인데 제가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165만원 3개월인데 오늘만 132만원 하겠습니다. 즉 한 달에 44만원입니다. 오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을 5종목을 가지게 될 겁니다. A와 B와 C와 D와 E 5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시는데 요거를 전부 다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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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이렇게 매수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로는 매수매도 반드시 문자가 나가고요. 그런데 문자 나가는 거는 매수매도 하기는 좋은데 당일에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AS를 문자로 하기에는 너무 상세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상세한 매매 전략이나 종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ARS로 매일 5분에서 10분을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ARS를 돈 주고 듣느냐? 공짜로 들어요. 공짜로. 매일같이 우리 추천 종목 A, B, C, D, E에 대한 내용을 5에서 10분 동안 상세히 설명한 걸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되고, 왜? 매수하고 매도는 ARS 뿐만 아니라 반드시 중요하니까 문자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하셔도 되고, 대신에 나는 오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다 하신 분은 그 문자가 날라왔을 때 들으시면 돼요.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면은 상세한 전망들이 나갑니다. 전망. 그러니까 또 특징, A 종목을 20% 담았다가 요걸 나중에 이제 이익 실현했어요. 이익 실현하고 나야지만 새로운 종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봐라 저거 사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가 제가 딱 여러분들의 포트를 비중까지 만들어 가지고 딱 짜여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만 그대로 문자에서 매수매도 하고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ARS를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개월에 165만원 한 달에 55만원짜리인데 우리 연휴는 제가 오늘만 44만원 한 달에 44만원이죠. 3개월 132만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저는 한 달 회원이라든지 중도 해지 안됩니다. 한 달 회원 가입 안 받고요. 중도 해지 안됩니다. 미리 선고지합니다. 왜냐면 저는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단기 투자자도 아닙니다. 현재의 매 분기의 실적만을 데이터를 두고 우리는 이 적정 가치 하에서만 투자하는 사람으로 짧게 단기라는 것도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매도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좀 이 정도의 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이 일주일 만에 올라가 버리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단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장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딱 적정 가격, 적정 가치에서 그 적정 가치만큼만 올라가는 것을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갈 뿐이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단기로 올라갈 때 있다면 그럼 단기에 매도가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 장기로 되는 것이지, 나는 단타다, 장타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와 온라인으로 같이 장중에 함께 하실 분들은 3개월에 297만원, 요거는 한 달에 99만원으로 한 달 가입 받습니다. 요거는 한 달 가입 받고요. 그리고 한 종목 승부 그런 게 있습니다. 한 종목 딱 승부 걸어서 끝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비싸요. 요거는 330만원입니다. 한 종목만 딱 드립니다. 한 종목만 드리고 330만원인데, 요거는 분납을 합니다. 165만원을 먼저 내시고, 나머지 165만원은 추후에 분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가 끝난 날입니다. 끝난 날이고, 내일부터 다시 우리는요, 외국인과 작전 세력과 큰 손과 기관들과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다시 이 시장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우리의 돈을 뜯어먹기 위한 외국인과 기관 작전 세력들, 이런 놈들과 다시 싸워서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돈을 지켜야 됩니다. 제 혼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 돼요. 힘을 합쳐서.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저의 이 원칙들과 저의 이러한 연구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게 상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의 이 연구 결과와 이러한 내용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더욱더 수정에 보완해 하면서 좀 더 완벽한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 그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향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향유를 하는 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남들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는 이 길에 동참해서 같이 한번 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문자 회원이라도, 문자 ARS 회원이라도 반드시 가입을 하십시오.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이 그림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모델을 만들고 보정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저에 대한 연구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성과를 가져가기 위한 그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 나는 나의 결과만 가져가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서로의 윈윈 전략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자든 VIP든 승부주든지 한 종목 승부든지 여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7번 쳐주세요. 7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남원장이랑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 통화 한번 했으면 한다 생각하시는 분은 7번 쳐주세요. 7번. 또 한번 해서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번 쳐주세요. 7번. 자,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로 하고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네요. 시장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죽을 자리가 없다. 걱정 마시고 돌격 앞으로 하시라고요. 돌격 앞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세 상승, 아주 좋은 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정리하시고 내일부터 이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꿋꿋이 살아남으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